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하디슈. 이번 주에 코멘트를 잡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현재의 글로벌 시장은 버블일까? 두 번째 방송. 항상 보면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 물론 제 관점입니다. 어떤 종목군이라든지 어떤 산업 업황 부분들이 바뀔 때, 어떤 변곡점을 보일 때, 어느 하루 아침에 요이땅 해가지고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 20년 이상 정도의 경력으로 극히 일부예요. 거의 한 90% 이상은, 99%, 98% 이상, 90% 이상은 전조현상 부분들이 나온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전조현상 자체가 예를 들자면, 한번 전조가 잠깐 나오듯이 하다가 꺼지거나 아니면 한번 잠깐 나왔다고 한 1년 정도나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지지부진한 흐름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기대감 부분들을 커졌다가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수두룩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현재 글로벌 시장은 버블일까? 오늘 제목은 유동성의 풍선 효과 시작, 다양한 오밀감의 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파고듭니다. 파고들고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제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 부분으로 다양한 관점 부분들을 객관적인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화를 시키면서 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간혹 1년에 많으면 6번, 5개나 한 10개 정도 큰 줄기의 흐름 부분들이 실루엣같이 보여요. 그걸 잡고 그 끈을 잡고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부분들이 일어날 때 규제가 완화가 되고 대로가 열어지고 자금이 확장되고 이런 기조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 된다 그랬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자면 자 1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0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울 필요도 없고 저도 주식이 어렵지 않고 더 쉽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연현상이 어느 순간에 8월 1일부터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부터는 여름입니다. 여기 땅 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가 봄에 꽃샘추위가 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게 알게 모르게 긴가민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가 최근 한 3일의 주가 부분들 보면 이 종목군이 정말 큰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냈구나. 하지만 이 상승 되기 전에 한번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급락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시점에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 종목군이 좋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온 현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 부분들을 급락이 한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최종으로 만약에 급락의 최저점 부분들을 봤을 때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이 급락이 나왔구나. 차트상으로 이 종목군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군이라 일단은 회피 본능 자체가 먼저 가동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그 차이점은 뭘까요? 거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군, 이 섹터는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산업 업황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관점의 차이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산업이나 업황 부분들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홀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홀대를 받을까? 라는 관점 부분이 생기면 그런 관점들이 좀 더 큰 투자자분들 어떻게 들어갈까요?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부분 들어가겠죠.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런 관점 보시면, 아니면 한 번에 10까지 떨어지면 10에 한꺼번에 몰빵 들어갔자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망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런 경우는 스스로 욕심만 부리는 것 뿐입니다. 내가 이거 10까지 떨어져서 나는 10에 몰빵 들어가서 이거 20까지 올라간다니까 20에 몰빵 매도하고 나겠다. 꿈 버리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꿈속에서나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0이라는 가격대 우리가 정확하게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선발 때 보내고 그 다음에 후발 때 보내고 이런 준비 부분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몰빵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 부분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을 하는 게 그런 그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오늘 마감 브리핑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이트럼 인베스트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전환 우선주 관련된 부분에서 블루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펄어비스라는 회사의 어떤 스토리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규 씨가 2005년도에 첫눈이라는 걸 창업을 했고, 그 전에는 네오이즈를 공동 창업을 했어요. 2005년도에 첫눈을 창업했는데 이 첫눈 창업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네이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회사 기술 다 사버렸어요. 왜? 검색 기술 부분들이, 물론 시장의 루머 부분들은 그때 그렇게 돌았어요. 검색 기술 자체가 네이버를 앞서기 때문에 이 회사가 커나간 걸 커나가기를 보고 있으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첫눈 서비스를 회사에 흡수합병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루홀을 창업해가지고 장병규 씨가 현재 시장에서 장외시장에서 지금 조단이에요. 조단이 해가지고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유럽에서 북미 진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IT 버블 부분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 자체가 여러가지 정조 현상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에 돈이 지금 이 땅 스타트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거기에 가장 그 우려가 됐던 부분이 그 뭡니까? 자,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각 기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부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 회사도 있고 파산난 회사도 있고 도중에 뭐 하차한 회사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0억을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할 때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게 만약에 한 종목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하다 보면 A, B, C, D 5종목 샀는데 A라는 종목이 10%, 20% 상승 부분이 나왔어.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다 20% 이상 상승 나오면 전체 포트가 20%인데 그러지 않죠. 그걸 완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이 한 마이너스 2, 3% 빠지더라도 전체 수익률 자체가 좀 서로 커버를 해주는 거, 푸마시처럼 이런 역할 부분들 하는 건데, 이제 이 벤처 캐피탈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규제가 상당히 좀 많았고 IT 버블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됐던 시장 자체예요. 규제가 많고 그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불모지죠. 지금 약간 불모지예요. 근데 그 불모지에서 하나하나씩 선두했던 기업들이랑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 여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하나의 인덱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 모어밍업의 인덱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 유동성에 대한 풍선 효과가 여기 괜찮은 사업죠. 지금 어차피 금리 부분도 은행이자가 1, 2%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자체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것은. 그래서 그 지난번에 블루홀이나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장외 전에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상장되고 여기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레코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뭐 어디 공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쓸어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딱 보니까
블라인드 수익률 자체도 보면 한 30%대. 근데 그리고 막 잡박다시고 이것 투자했다 이것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공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 우수하게 또 추가 출자 부분들 받는 게 최근에 이제 신성장 녹색 벤처 조합 부분이 30% 수익률 부분도 청산을 했고, 여기에 메디퍼스트, 큐리언트, 레고캠 바이오, 펜젠,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집중해가지고, 바이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익률 자체가 좋았잖아요. 여기에서 30% 원펀드 전략 부분들을 하면서 고성장 투자 기업들의 뭐 하나의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전사적 역량 부분도 총 집중 부분들 해가지고 원펀드 전략 부분들을 고사하다 보니까 레코드도 좋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잡박타식으로 막 여러 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발굴해낸 섹터 부분에 힘도 깊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레코드 부분 좋으니까 당연히 기관 자금이나 펀딩 자금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사장이 이민주 사장입니다. 이민주 회장인데 예전에 연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대 출신인데 처음에 이제 바로 졸업하고 15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트 누르면 뭐 하트가 나오는 베어 있죠. 고민용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1988년도 그 정도에 AT는 모기업 부분들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IMF가 터져가지고 케이블 방송이 헐값에 나오니까 이 케이블 방송을 헐값에 다 그냥 인수해 버렸어요. 그게 CNM이에요.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1조 펀드 1조의 자금을 만들었고, 그 자금의 종잣돈이 지금 현재 에이트램 인베스트먼트를 커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물론 실패하는 기업도 많아요. 실패하는 회사도 많은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세요. 그 IMF 터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IMF 때 투자했던 사람들 거의 100이면 100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CNM 가지고 1조의 반열 부분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돈을 번다고 삼성생명 비상장 투자라든지 현대홈쇼핑, 마크로전, 메디포스트가 높은 수익률 부분들, 물론 여기서 뭐 셰일가스 투자한 것도 손실이 났고 몇몇 기업도 손실이 난 객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보다는 수익률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BW를 주로 투자 부분들 좀 했어요. BW 같은 경우는 지금은 힘들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환권 자체가 가격이 더 낮아질 수가 있죠. 전환권 부분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뭐 중국 원양자원도 급락을 했는데 큰 손실 부분들 안 하고 나왔어요. BW가 주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전환가가 바뀌죠. 더 낮아지죠. 물량은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지부의 부담 부분도 늘어나는데 이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헌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레고캥 바이오는 230억, 미스터 피자도 BW로 전량 행사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아무튼 이제까지 여러 다양한 사업 부분들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면 정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 투자를 독식을 한다는 의미 부분들은 내공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거고, 그리고 레코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보수적이면 정말 울트라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금 공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관리 부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보시면 2017년도에도 보면 거의 뭐 주요 연기금 한 7개의 GP에 선정 부분 했고, 올해부터 자금이 더 들어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것도 거의 한 2조 원 정도까지, 1조 원 중후반 정도까지의 자금 부분들이 되는데, 자, 이런 케이스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금이 들어왔을 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피탈 관련된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죠. 자문사에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자금을 할당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봐. 근데 운영하기 전에는 그 레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까지의 그 회사의 걸어온 길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들을 보고 돈을 맡기죠. 그래서 레코드가 좋으면 거기에 돈을 더 주는. 그러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다양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부분들을 광활하게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이익 배분이라든지 일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펀드 관리 수수료 부분들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권, 회사 실적 자체가 같이 점프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점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뭔가요? 이런 기업들이 뭐 비상장이든 스타트업이든 향후에 4차 산업혁명구위원회가 돼서 스마트 시티가 됐을 때 5G가 됐을 때 그려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뭐 지금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은 더 특히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이라든지 정치 구도까지 바꿀 요건이 돼요. 정치 구도까지 포함된 거예요. 산업 구조 부분 플러스 정치 구조, 금융은 다 바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스타트업 부분들, 기술이라든 이런 미래의 어떤 선점 효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미리 투자 부분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 부분들을 완화해서 이 자금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걸로 해서 탈도 날 수 있겠죠. 100% 성공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전에 2007년도 리만 사태 때 돈을 풀었을 때, 그때 1차, 2차 양자 완화 했을 때 시장에서 뭔 얘기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바로 간다는 얘기가 시장의 거의 90%의 시장관에 거의 90%에 해당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나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하자고. 우리가 어차피 주식시장 부분에서 흐름 부분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규제가 완화되고 앞에 모태펀드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리고 좀 뭡니까 발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커지고, 이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IPO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전환우선주 관련된 그 다음에 뭐 장외시장의 플랫폼 통해 가지고 벤처캐피탈이 돈을 회수하는 이거죠. 약간 P2P 펀딩 같은 그런 개념 부분들이 좀 커지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개인 지금 크라우드 펀딩 부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자금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순환 플레이 부분들이 되는 거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이번 달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시점 일단 그걸 보지 뭐 그거의 관점 부분도 부가적인 부분으로 현재 시장의 흐름 부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따라서 지난번에 뭡니까? 에이틴의 인베스트가 이번에 급락 부분이 나오고, 물론 지금 지나와서 급등 부분이 나왔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급락이 나왔더라도 시장에서 살다 보면 급등락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급등락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역발상으로 여기는 산업군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정방향으로 성장주의 어떤 스타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 수급 부분들이 뭔가 꼬여가지고 아니면 지난번에 급락 부분들은 비트코인 규제로 해서 하락 부분이 나왔죠. 이런 내용으로 하락 부분이 나오는데 회사의 산업군의 방향 부분들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살아있구나, 긍정적이구나, 이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관심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산업군 자체의 방향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방향부들이 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같은 건 펄어비스 있죠. 게임즈도 지금 신고가 나왔고 이제 차익 매물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민주 회장이 발굴 부분들을 했고, IT 바이오 쪽에도 3,5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연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펀딩 부분들이 워낙 레코드가 좋다 보니까 사상 최대 3,000억대 펀딩 부분들 다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으면서 금전적으로 총알이 아주 장전 부분들이 좀 잘 됐습니다. 장전이 좀 잘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기본적인 회사 재무제표에 그걸로 영업 자체가 그걸로 100%가 거의 이루어진 회사니까 수익 자체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기업의 영역이익 부분들이 증가되고 향후에 또 추가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라도 이쪽 산업 업황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중에 섹터의 흐름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동성의 풍선 효과, 어느 한쪽 부분들을 누르면 지금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 하면 이 풍선 한쪽을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코스닥 활성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병구 블루홀 사장의 어떤 퍼포먼스, 이민주 회장의 퍼포먼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 네이버의 리멤버 미 서비스의 인수, 이런 부분들로 하나하나씩 시장에서는 갸웃갸웃하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저라면 해요. 저라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여기에 발을 빨리 담그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활성화 성제몰 해서 뭐 펀드의 세제 개편 부분들 좀 주겠죠. 선착순이에요. 이런 게 선착순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종목군인데 10,000원에 살까 말까 고민 부분을 하다가 보면 이 종목군이 그때는 10,000원대는 못 사요. 안 사요. 살 마음이 안 생겨. 계속 갸웃gat 하는데 이 종목군 20,000원, 30,000원 가면 그때는 확신이 생겨서 몰빵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 때 자기 수익률 부분들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의 방향성, 어떤 그 라운지 부분들은 자기 안목이 만드는 거예요. 먼저 해서 큰 수익 부분들을 먼저 해서 하반 경직 부분이 나오고 리바운딩 할 걸 많은데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 건지, 아니면 나는 12,000원에 매수 들어갈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결정이 될 수 있고 투자 심리도 거기에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현재 시장 버블일까 두 번째 방송, 유동성의 풍선 효과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누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죠. 다양한 오미업의 징조. 그래서 오늘은 이민주 씨 회장,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창투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스닥 주요 기업들 290개 영업이익 부분들이 보면 2017년도에 16년도에 6조였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9조로 좀 점프, 2018년도에는 10조를 기대를 해보면서 핫 이슈 유동성 버블 관련된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